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최근에 정치적인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태도가 여권 내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의 가능성에 대해 대선 출마 생각이 없다며 자신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김 장관의 태도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국민의 기대를 대변하는 듯합니다. 특히 김문수 장관의 이 같은 반응은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등과 같은 정치적 거물들이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여론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여기서 한 말씀 더 올리면 여권에서 대선 후보자들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이런 분들에게 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정선거를 척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선에 나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막고 출마한다면 가능성도 있지요. 그러나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고 대선에 나가서는 절대로 당선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인기도가 있었고 지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220만 표의 부정선거를 저질러 이재명 대표에게 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24만 7천 표 이겼다고 했는데 원래는 240만 표 이상 이긴 것이죠.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고는 당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부정선거를 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는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7, 8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대선 2번, 총선 2번, 지방의회 선거, 보궐선거, 교육감 선거, 모든 선거가 부정을 저질러 왔기 때문입니다. 김문수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남에서 대선 출마의 질문에 검토한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게 올바른 답 아니겠습니까? 특히 현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논란과 정세의 변동성을 인식한 상식적인 답변임에도 국민의 귀에는 우선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돋보이는 것은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혹은 그에 대한 기대를 걸고 대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출마를 암시하는 인물들이 여권 내에서도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들이 지금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인용되게 되면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마치 탄핵이 인용되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대선에 말이죠. 이재명 대표하고 여권 주자끼리 이렇게 비교 분석해주고 말이죠. 누가 앞서고 있다. 누가 지지도가 있다. 비호감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언론에서 부추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은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들을 두고 조기 대선에 허황된 꿈에 김치국이 나질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겠습니까? 예컨대 오세훈 시장은 4선 서울시장의 경험이 공공재라며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홍준표 대구시장도 조기 대선 가능성을 두고
철저히 준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후보가 당선돼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없애는 사람, 사전선거를 없애는 사람, 당일날 투표하고 투표함을 이동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당선될 겁니다. 또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심판 이후 정치적 복귀를 예고하며 점차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 끝났죠. 윤석열 대통령을 배반하고 말이야. 등에 칼을 꼽았잖아요. 한동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담화를 두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며 윤 대통령 등 뒤에 비수를 꽂음으로써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심하게 받았죠.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들 모두가 치열한 정치적 경쟁 속에서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속셈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마치 여러 마리의 하이에나가 사냥감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대통령의 정치적 공백을 이용해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며 자신들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김문수 장관은 어떻습니까? 대선 출마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고 특별히 잘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솔직한 발언은 오히려 대선 후보자로서의 책임감과 예의를 갖춘 태도로 보여 그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지요. 그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라면서 자신은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 정치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 같은 발언은 전국이 어지러운 가운데 김 장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졌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높은 지지율과 관련해 김 장관은 자신은 그저 상식적인 발언을 했을 뿐 특별히 한 일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들이 요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로 현재의 정치 환경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혼란스러운지, 그리고 국민이 이런 현실을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를 간접적으로 꼬집었습니다. 김 장관이 보여준 정치적 상식과 예의, 그리고 국민을 향한 책임감은 야권과 언론이 앞장서서 띄우는 조기 대선 분위기 속에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바람을 따라가는 것보다 자신의 정치적 계산을 우선시하는 현 상황에서 김 장관은 오히려 상식적이고 당연한 길을 고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는 태도는 진정성 있는 정치인으로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정한 리더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차후입니다. 차후에 정말 대선에 도전한다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은 부정선거를 척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부정선거의 비상계엄에 대한 당위성이 바로 뭐냐? 부정선거 진실규명인데요. 지난 22대에서 지역구 53명이 가짜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란 아니겠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를 해산하고 22대 선거는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무효화하고 다시 재투표를 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서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국회는 해산되어야만이 대한민국은 제2의 건국으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하게 건립이 되고 세계에서 지투국가로 거듭나는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